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6월 4일 장 마감 오후 4시 2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시장이 조금 좋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가지 못했던 종목들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에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진행이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해결이 될 거고, 또 신정부 탄생 기대감에 주가가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주식이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 여전히 경기 민감주라든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최저점에서 요만큼 올라온 상황이에요. 급등을 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가 상승은 우리나라 자체적인 그동안의 수급 공백으로 인한 하락에서 되돌림이 나왔던 하루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 저평가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우리나라는 가지 못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저평가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어요. 물론 지주회사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 여전히 미국과 다르게 빅테크 관련주는 오른 게 없습니다. 오늘 조금 오른 종목들이 있지만 그동안 뭐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신정부가 생기고 나서 임기 초기이기 때문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에 이제 정치 테마주로 올랐던 종목들은 오늘 전부 급락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주라든지 최근에 우리나라가 인구도 조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출산율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었던 그런 종목들이 이제부터는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드디어 원화 강세로 가고 있고 금리 인하도 진행을 했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내수를 살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환율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 간다면 우리나라 원화 강세, 금리 인하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원화 강세가 진행이 되고 금리가 낮아져야 내수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지금 미국으로 주식 투자하러 가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가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주가는 가만히 있더라도 환손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그동안 중국하고의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뭐 유럽하고의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원래 하기로 했던 것보다는 조금 미국은 손해를 보면서 협상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맥스로 때려놓고 그런 부분들이 깎여져 가는 거라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뭐 철강 관세도 최대로 두드러 맞은 상황에 자동차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없는 부분들이 그동안 부각이 됐다면, 앞으로는 드디어 우리나라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 저는 정치 얘기는 절대 하지 않거든요. 어제 이제 투표를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겠지만 굉장히 이번엔 투표 열기가 뜨거웠고, 우리나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반반 갈라져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국민 통합을 이루어서 모든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로 통합에 대해서 많은 이번에 대통령 대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건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우리는 계좌 복구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섹터 항상 말씀드리죠.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섹터에 대해서 주가가 빠져 있다고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로 갈아타라 절로 갈아타라 이거 간다. 그럼 그동안 갖고 있었던 부분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동안 내가 정말 좋다고 생각했던 2차 전지부터 우량주 바닥에 있는 종목들 다 좋은 종목들 맞아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오를 때 한 번에 또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망이 없다가도 주가가 좀 한 달 오르면 2배 오르고 하는 경우 많거든요. 1, 2주 만에.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투표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과 새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무료 영상도 좀 자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멤버십에서는 매일 진행을 하는데 무료 영상을 최근에 좀 많이 올려드리지 못했어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강의 매우 중요하니까 핵심만 딱딱 말씀드릴게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집중 분석 여러 종목들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또 무섭게 오를 수 있는 다양한 섹터별 종목들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종목들은 상한가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지수를 봤을 때 오랜만에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몇 조씩 팔아먹다가 오늘은 간만에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는 물가가 안정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 가격도 좀 안정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이제 1360, 70원대 왔다 갔다 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400 후반에서도 1350까지 간다.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하락 추세다. 정상적인 환율은 저는 1200원대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매우 어렵다 하더라도 저는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국의 대외 부채 비율은 선진국 중에서도 탑입니다. 일본이 250%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5, 60%밖에 되지가 않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으로 달러 또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달러 보유한 거 4천억 달러잖아요. 그거 말고도 수천억 달러가 미국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고 해외 자산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7조 달러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부채 비율로 해외 자산까지 포함시킨다면 우리나라는 18%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정말로 내실을 다지고 부채 관리는 잘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과연 선진국일까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은 좀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저는 우리나라가 제조업도 강하고 우리나라 세계 1등 지금 이번 정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원전, 2차 전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하는 대형주들을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정책들이 앞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제 가치가 100이라면 10에 거래하고 있다고 한다면 미국은 실제 가치가 100이면 500, 600, 700에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들어가는데 최근에 그동안 정말 힘들었던 건설 섹터 매일 오르잖아요. 부동산 폭락한다, 건설은 희망이 없다. 그렇지만 부동산 PF 문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주가 지금 최고 대장주거든요. 조선주도 괜찮지만 그래서 건설에 관련된 주식 앞으로 정책들이 부동산 물량 공급의 핵심을 맞추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앞으로 논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은 규제를 함으로써 재개발, 재건축을 막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계속해서 서울이든 물량을 공급한다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은 잡혀져 간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은 굉장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 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빈부격차도 좀 줄어들고 또 세금을 더 내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우리나라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쏟아져 나와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있게 스타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다. 그래서 오늘 덜 올랐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내일 많이 오르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죠. 당일날 꼭 급등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일 많이 급등하는 종목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요 기사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부 출범 첫날 재생에너지 2차전지 일제 비상, 좋아요. 이런 기사들 나오면 좋죠. 우리가 친환경 관련주도 최근에 부각을 봤는데, 그거는 하나솔루션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어서, 미국 안에서 우리가 공장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도 올란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신정부 탄생 때문에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죠. 그러면서 2차전지 관련된 기사가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실 텐데, 앞으로 이제 K배터리, 이제 그 후보 시절에 이 대통령께서 K배터리 2차 전지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대도약의 핵심이다. 그래서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해서 외국산 저가 배터리 공사를 수익성이 악화됐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K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 좋아요.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우리나라 2차 전지 주식들이 오를 수 있어요. 그래야 외국인들이 쇼커버가 들어가고 매수가 들어오고, 중국을 규제한다면 K배터리가 뜰 수 있고, 그 안에 수혜주들이 상한가 가고 2배, 3배 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첫 한추를 끼웠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등 하는 게 현대차, 기아차 영업이익이 당연히 테슬라보다 높습니다. AI도 잘하고 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LG전자, 또 지주회사들 얼마나 싸요. 쓰레기 가격에 거래하는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조선도 너무 좋고, 방산도 좋고, 그러니까 세계 1등 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게, 건설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저가 배터리 공세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지금 최근에 고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2년 전에 조선 우리가 중국이 다 따라잡았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점유율이 조금 따라잡히더라도 조선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중국 점유율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앞으로 생긴다고요. 공통적인 점은 미국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싸움 자체가 결국은 이제 중국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서 K배터리 관련주, 장비주, 소재주들 지금 10분의 1, 20분의 1 떨어진 종목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도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겠다. 그럼 우리나라 전고체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에 오르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AI 관련주가 상한가 친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코난 테크놀로지다, 상한가죠. 그쵸? 이게 그러면 실적이 있나요? 실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대감에 일단 상 때리는 겁니다. 일단은 주식이. 근데 실적이 안 나오고 기대감에 올랐던 종목 중에 펩트론 같이 하종을 때린 종목도 있을 수가 있겠죠. 펩트론은 그동안에 어떻게 본다면 7,000원에서 24만원 기술 이전 기대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매출은 32억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있다고 하니까 하한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약바이오나 임상 AI 관련주 중에 실질적인 기술이 없는 기업들은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설명했던 쿠콘이라는 기업 있잖아요. 요런 기업은 실적이, 얼굴 인식 관련해서 실적이 있는 애예요. 요런 기업들은. 그래서 얘는 뭐 때문에 설명을 드렸었냐면, 얘가 메사코어 컴퍼니하고 협업을 하는데, 그 메사코어 컴퍼니하고 LVMC 홀딩스하고 협업해가지고 관련주로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애를 보시라는 거예요. 쿠폰처럼. AI 관련주 보실 거면은.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은 기대감에 많이 올라있고, 실질적으로 기술 이전이 조금이라도 삐끗하게 되면 하한가를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바이오주 관련주에서도 HLB 같은 경우가 이제 임상 3상에 대해서 통과를 하느냐 마느냐 기로에 있어요. 조만간에 발표가 되겠죠. 통과가 된다면 오르겠죠. 자, 기대감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주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AI 관련주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 급등을 해도 실적이 좋은 애가 급등한 게 아니에요. 실적 좋고 지주회사들은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고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2차 전지도 2차 전지인데, 우리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상법 개정이에요. 저는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상법 개정을 더 세게 한 달도 안 걸린다. 이런 거 좋아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게 이번에 만약에 이 정책을 빠르게 추진해 주고 온다고 한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2차 전지가 연상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그동안 힘들었던 게 뭐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예전에 LG화학 했을 때 분할해갖고 LG화학이 뭔 득을 받나요? LG화학이 LG에너지 지분 팔 수 있나요? 자기네들이 90% 갖고 있다 그랬을 때, 그래서 LG화학이 엄청 피해를 봤었죠. 앞으로 유상증자도 미리 때린 게 말고 앞으로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속도를 내겠다. 그래서 앞으로 상법 개정은 2, 3주 안에 처리하겠다. 그래서 국회에 이미 한번 통과됐으니까 보완해서 더 세게 때리겠다. 이거 좋아요. 그러면 2차 전지 주주님들은 앞으로 기대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법 개정이 통과되면 지주사가 좋거든요. 지금 지주사 같은 경우는 LG도 있고 뭐 CJ도 있고 최근에 홀딩스 관련주, 꼭 홀딩스라고 안 써있는 것도 지주회사 많아요. 그래서 지주사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주주 보호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이 지속해서 논의되고 있는데 상법 개정과 정책적 제도 요거를 주주가치, 기업가치, 재고, 주주 환원 확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관련주들 아직 시작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급등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AI만 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고 자사주 소각하고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무분별한 물적 분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어요. 인적 분할 말고 소액주주가 의격을 침해돼서 처벌 강화한다. 그리고 주가 조작을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주가 조작을 하게 됐을 경우에 벌금, 외국인들 불법 공매도 쳐도 벌금 얼마 안 돼요. 거기부터 우리가 손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불법 그 주가 조작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요. 아주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코스피 5천 이 세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게 얘기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작년에 남들 갈 때 갔나요? 코스닥 작년에 폭락 먹었어요. 유럽이 신고가 때리고 대만 날아가고 일본 날아가고 미국이 저렇게 오를 동안에 우리나라는 신저가 때렸단 말이에요. 종목들이. 그래서 이렇게 코스피 5천 달성하겠다 공약해서 상법 개정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정책들이 앞으로 한 달도 안 돼서 때리겠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 여기는 주가를 올리려는구나. 한국이 드디어 주가를 올리려는 정책을 세게 때리겠구나 해서 오늘 외국인들이 1조 이상 베팅이 들어온 거예요. 그동안 허구한 날 몇 조씩 팔았거든요. 공매도 때리고. 그래서 이제 불법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더 그 작년에 불법 공매도도 결국은 우리가 그 금투세도 작년에 우리가 폐지했잖아요. 작년 연말에. 그 연장선상으로 보면 돼요.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한국 주식 갖고 있어가지고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은 탈출 지능순이라는 얘기나 듣고 실적 좋으면 뭐하나요? 안 가는데 실적 안 좋아서 가고 작업이나 치는 종목들이 오른다고 했다면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거기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가망신 시키겠다 하면 안 오른대잖아요. 앞으로 이 처벌 세게 한다고 하잖아요. 징벌배상하게 해버리겠다. 좋아요. 이런 것들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불법적으로 공매도 때리고 조작 때리면 주가 못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혜택이 있고 한국 분들이 기대감에 한국 증시가 드디어 올라가겠구나. 4천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키 맞추기가 들어가려면 원래 주식이라는 거는 왕창 오르고 거기에 고평가가 끼는 건데 우리나라는 맨 떨어져도 정책이 안 나오고 하니까 심지어 관세 협상도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좀 잘해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한국 주식이 안 오를 수가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뜨고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유통주 말씀드렸죠. 최근에 내수주, 유통주 괜찮아요. AI 관련주도 괜찮은데 뭐 강원랜드라든지 이런 것들. 이마트 최근에 올랐었죠. 그쵸? 항공주도 아직 안 올랐어요. 대한항공 같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오늘 지주회사 CJ가 신고가를 가고 CJ가 올인을 한 CJ CGV도 아직 안 올랐어요. 여기도 앞으로 지역화폐라든지
또 영화관 산업을 우리나라에 살려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바닥에서 4%가 올라서 여기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수주, 유통주, 또 지역화폐 이런 관련주들, AI 또 이런 것들, 뭐 출산정책 이런 관련주도 앞으로 이민정책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K뷰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K뷰티.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게 건강, 피부 미용, 뷰티. 그래서 화장품주는 또 관세에서 자유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그동안 소개시켜 드렸는데 흐름은 괜찮죠? 지금 현재 오른 게 아니에요. 120에서 이제 탄 거예요. 한국 콜마가 올랐죠. 그쵸? 코스맥스가 올랐죠. 아모레퍼시픽 많이 안 올랐어요. 피부 미용 쪽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클래시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스테라시스 이게 새로 상장된 피부 미용 종목인데 여기서 급등하면 차익 실현 나올 수도 있지만 추세가 신규 상장하고 매우 좋죠. 요런 것들이 앞으로 K뷰티 또 브라질 중국 이런 데 수출하는 데거든요. 이게 피부 미용 쪽 레이저 이런 관련주 원택 이런 애들이 최근에 주가가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K뷰티 뭐 이런 종목도 괜찮고 이제 앞으로 기대감에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 뭐 비만 치료제, 펩트론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하한가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시작이 반이다. 오늘 주가의 흐름이 앞으로 한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 오늘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늘 예를 들어서 한일 철강이 상한가를 갔다. 철강주도 이렇게 급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코난 테크놀로지가 올랐다. 뭐 AI 관련주 육성한다 그랬으니까 시선 AI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가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면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121선 정배열에서 계속 시간이나 끌면서 이렇게 하는 종목들 안에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전에 이제 제닉이라는 종목들이 화장품주에서 그런 거예요. 실적이 좋아지고 10년 만에 턴어라운드 돼서 이렇게 날아갔다 그랬죠. 한 달 만에 10배 가고. 그러니까 121선을 타고 정배열로 첫 번째 바뀌는 종목 안에서 AI도 급등이 나왔어요. 물론 쿠콘도 마찬가지고 코나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다 시작은 121선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대감에 오른 종목들 솔트룩스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 오늘 급등을 했다 안 했지 이런 종목들 보면 급등을 한 종목들은 AI 기대감에 급등을 한 종목이 많고 오늘 제대로 오른 종목들은 지주회사 홀딩스 관련주예요. 그동안 못 갔던 뭐 원익홀딩스 이런 애들이 오늘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다 최근에 가는 거 이거 보면은 10년 떨어졌다가 지금 오르죠 이거 원익홀딩스 이거. 그쵸? 10년 떨어졌다 오르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원익홀딩스가 저평가라고. 그럼 뭐 있어요? 예전에는 대상홀딩스는 이거는 테마주에 엮인 거고 대성홀딩스 이런 애들도 테마주가 아니지만 지주회사에 엮여가지고 실적이 좋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예전에 그 임창용 씨 관련주로 주가 엮이면서 10분의 1 이상 떨어져서 지금 이제 오른 게 20-30% 올랐어요. 각도가 가파르죠. 그리고 급등 안 하고 기관들 들어오고 이러죠. 이런 애들 대성홀딩스, 일진홀딩스, 원익홀딩스, 오리온홀딩스 이런 애들이 지금 홀딩스 관련주, 증권주하고 홀딩스 관련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증권주도 삼성증권 오르고 유진투자증권 오르고 유안타증권 오르고 증권주가 최근에 매우 강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증권주가 때린다는 얘기는. 그래서 지주회사도 CJ 아까 말씀드렸죠. 지주회사가 그냥 홀딩스 써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추세만 좋으면은 급등도 나오고 안 오른 애들은 또 나중에 오르고 오늘 3% 오른 게 내일 오르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I 관련주도 120에선 정배열에서 스타트하는 걸 보시면 되시고 증권주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움직임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오늘은 증권주, 지주사 그리고 2차전지도 괜찮았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주회사다 LG 같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싸잖아요. LG전자가 안 오른 거예요. 이런 종목들도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LG전자 그동안 싼 거. 지주회사 역할을 할 수 있는 LG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주회사는 무조건 보셔야 된다. 홀딩스 들어가든지 내가 자회사가 상장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주회사는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 종목 안에서 하락률이 높은 거는 이제는 많은 분들이 막 시끄러웠던 테마주, 주가 조작해서 가는 종목들 어떻게 되나요? 상지건설 이런 애들이 이제 하종 때리잖아요. 형지 INC 하종 때리고 동신건설 다 작업주들이에요. 이런 것들. 화천기계 작업주들은 오늘 이제 많이 떨어지고 일성건설 이런 애들도 최근에 다 떨어지고 있어요. 정상적인 건설주가 오르는 건 대우건설. 너무 흐름이 좋잖아요. 올해 지금 아직 40%밖에 안 올랐어요. 42% 올랐습니다. 오른 거 아니에요. 왜? 지금 재개발, 재건축, 물량 공급하고 압구정 뭐부터 해서 알짜배기 재개발, 재건축은 대우건설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대우건설, GS건설, 뭐 남북경협주 아니면은 뭐 이제 재건주. 그래서 세게 갈 수 있는 종목들 안에서는 DY 파워 같은 거 실적 너무 좋죠. 이런 애들이에요. DY는 지주회사고 이런 애들 기술적인 애들은 매우 좋아요. 스타트가 안 들어갔죠. 120일선에서 급등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DY 파워 갖고 있는 DY 파워, 진성TC, 한미글로벌, 대창단조 이런 애들이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터무니없이 부채가 적고 저평가예요. 그래서 아까 홀딩스 중에 대성홀딩스 이런 애들, 일진홀딩스 이런 애들이 지금 꾸역꾸역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유성TNS가 지금 올라가잖아요. 꾸역꾸역. 이거는 서희건설 갖고 있어서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성TNS가 꾸역꾸역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작년에 연말에 순이익이 700억이 나왔어요. 근데 시총 10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 그래서 건설, 재건, 남북경협 다 걸릴 수 있고 그동안 올랐던 정치 테마주는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당분간은 보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도 이제 관세 협상을 하게 된다면 현대차 같은 기업들 바닥에서 하나도 안 움직였죠? 기아 같은 기업도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어떻게 본다면은 많은 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DY도 이거 자동차예요. 자율주행. MS 오토텍 이런 거 간 거 아니거든요. 얘는 명신산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1년에 순이익이 1000억 가까이 벌고 700억 그 전에는 1000억 이런 식으로 버는 회사였어요. 자사주를 400억 소각을 미리 한 회사예요. 너무 싸잖아요. 안 올랐죠. 관세협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자동차주 현대위아든 SL 다 바닥권에 있어요. 현대위아 그리고 현대공업 다 바닥권에서 아직 관세 협상하게 되면 자동차 부품주 너무 싸기 때문에 2차 전지도 괜찮지만 자동차도 자동차 부품주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한 게 내일 급등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스타트한 게 내일은 거래 터지고 또 쉬었다 가고 내일은 다른 게 오르고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지주사도 괜찮고 자본시장 활성화된다 그러고 이제 활성화된다면 쪼개기 상장 때려잡고 우리가 상법 개정 추진하고 정책 지원 뭐 기업가치 제고 주주환원 확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지주사는 당분간 계속 봐야 되고 오르지 않은 것들 그리고 바이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오른 것들이 있고 안 오른 게 있거든요. 전에 보면은 셀트리온 이런 애들 광고 하나도 없어요. 펩트론 같은 게 갔다가 기대감에 갔다가 지금 뭔가 기술 이전 주춤 이러니까 급락 나온 거죠. 그리고 AI 기대감에 간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AI 100조 원 공약 관련주에서 일단 스타트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닥에서 움직이는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거 그럼 지주사를 사야 되나? 그러면 원화강세 수혜주 내수주 이런 걸 봐야 되나? 아니면 저평가 우량주를 봐야 되나? 다 보셔도 돼요. 어떤 거든지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예 안 오르고 지금 많은 종목들이랑 같이 최저점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뭐죠? 그게 바로 2차 전지예요.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을 지금부터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유상증자한 포스코 퓨처 M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는 이렇게 떨어졌죠. 근데 요번에는 유증타임이 어떻죠? 유상증자 때리고 바로 유상증자 때린 가격으로 회복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복에 들어가는데 지금 2차 전지 관련 호재가 나오고 여기에 유상증자가 잘 진행되면서 앞으로 유상증자를 먼저 한 기업이라든지 하면 오히려 수혜를 볼 수가 있어요. 삼성 에스테이든 포스코 퓨처엠이든. 그럼 포스코 퓨처엠이 유상증자 거의 3자 배정이나 다름없는 70%가 메이저 포스코 홀딩스 쪽하고 기관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원들도 지금 현재 왕창 사고 있어요. 왜 사겠어요? 유상증자 받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회사 좋아지니까. 그러면은 유상증자를 받고 임원들이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고 주가는 바닥이고 하는 이유가 뭐죠? 미국의 GM이라든지 함께 짓고 있는 캐나다 양극재 공장에 자금을 투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남들보다 먼저 앞서갈 수가 있고 음극재 시장이라든지 전고체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을 갖고 올 수 있는 기업이 국내 1위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금을 한국 광양이라든지 포항 이쪽 GM이라든지 북미에서 LFP 배터리도 이제 생산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3원계 배터리 대신에 LFP 배터리 요청도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미국은 지금 중국 걸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 포스코 퓨처엠이 공장도 짓고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 TF 조직이 지금 구성이 됐잖아요. LFP 양극재 기술 개발을 하려고. 그래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국의 포스코 퓨처엠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리고 최근에 LMR 있잖아요. 리튬 망간 이쪽의 양산도 추진해 양극재 시장을 투트랙으로 간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ES 시장 커진다. 그러면 LF 배터리도 가속화되고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LF 배터리 양산이 들어간다면 포스코 퓨처엠은 급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꼬라박을 주식은 유상증자 때리고 그냥 쭉 내려가요. 그리고 한참 내려간 다음에 저 밑에서 떨어집니다. 유상증자 가격 찍고 올라온 거예요. 95,000원. 물론 좀 낮아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의 일정은 청약은 7월 21일 이쪽인데 권리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권리락. 16일쯤에 권리락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나는 유상증자를 못 받는 분들은 권리락 이후에 신주 인수권을 우리가 8월 8일쯤에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주 상장은 8월 8일이고 그러면 우리가 권리락 이후에 청약은 7월 24일인데 그 전에 신주 인수권이 거래가 된다는 얘기예요. 6월 달에 권리락이 있고 초과 청약을 우리가 20%까지 할 수가 있죠. 유상증자 타이밍이 중요한데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SK 이노베이션 예시를 들면서 남들 갈 때 같이 주가가 오르고 시설 투자는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악재다. 팔아야 된다.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유상증자를.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은 이때 주가가 위치가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의 유상증자 타이밍은 70만원짜리가 98,000원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나머지 종목들이 지금 20분의 1, 10분의 1까지 떨어진 종목들 수록하기 때문에 지금 그 외국인들이 쇼커버가 들어온다든지 앞으로 유상증자하고 신주인수권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들은 당분간 문제가 없거든요. 상장 폐지된 기업들도 아니라고 한다면 20분의 1 떨어진 기업은 두세 배 순식간에 올라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한국 배터리 살리는 이런 정책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이쪽은 당연히 조단위 증자 들어가서 심사가 더욱 강화가 됐는데 당연히 진행이 될 거잖아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삼성, SDI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포스코 퓨처엠이 일단은 120일선 위로 한번 간 다음에 요 윗단 여기 있죠. 매물대 전에 60일선 이 위에 간 다음에 권리락 이후에 한번 이 위에 땡기고 쉬었다가 상장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유상증자를 받든 안 받든 권리락이 받더라도 신주인수권을 우리가 팔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주인수권이 이 정도 대기업은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95,000원에 유증받는다. 아직 그게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주가가 13만원 거래한다. 그럼 신주인수권이 굉장히 비싸게 거래한다고요. 그러면은 유상증자를 못 받는 분들이 공짜 신주인수권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16일 이후에 권리락 이후에 유상증자 못 받더라도 신주인수권 팔면 똑같아요. 근데 나는 유상증자를 받아서 물을 타야 되겠다면 유상증자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괜찮은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하고 제가 항상 비교하는 게 삼성 SDI잖아요. 삼성 SDI 지금 위치를 보세요. 유상증자 받으면 손해를 볼 수가 없는 가격이에요. 78만원에서 17만원인데 하나 다른 거는 포스코 퓨처엠이 이때 막 날아갈 때 삼성 SDI 이때 날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상을 치는 종목이 아니에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고르면 상도 때리는 종목이죠. 그래서 아마도 어느 정도 에너지가 응축되고 나서 주가 급등을 하게 되면 여기는 유상증자가 대박이 나는 거예요. 흥행이 나서. 왜? 받기만 하면 50% 60% 먹을 것 같으니까 신주인수권 거래가 활발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주가 땡길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여지죠. 삼성 SDI는 이것도 유상증자 때리고 바로 회복이 됐었어요. 유상증자 가격이 그렇게 아래 가격을 진행했던 게 아니죠. 그 이후에 미국에 대해서 관세니 뭐니 한국 때려잡기 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포스코 퓨처엠의 유상증자 타이밍은 올라갈 타이밍에 지금 유상증자 나와서 억지로 한번 밀었다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11만원, 12만원 선을 지지하고 당연히 14만원, 15만원 위로 뛰어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SDI도 유증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정도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도 우리가 철강관세 50% 때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얘가 막 그 이후로 급락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50%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협상이 진행이 되겠죠. 왜냐하면 시간이나 벌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더 세게 때려버리는데 지금 이유라든지 이런 철강관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당연히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굉장히 쌍바닥에서 저평가 자리라고 볼 수가 있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로 급락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철강주도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지 포스코 DX 이런 종목들이 죄다 지금 바닥권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쌍바닥에서.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 전체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이 있는 종목이 LNF거든요. 여기도 막 싸다. 그래서 출하량도 목표치를 작년 대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영업 손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겁을 먹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포스코 퓨처엠은 적자가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나는 게 아니고 흑자잖아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도 있지만 LNF 적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실적 발표 후에 적자 요인이, 그럼 적자 요인이 무엇이었냐? 원가하고 판가 스프레드가 점차 해소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탄산 리튬 쪽에 대한 재고평가 영향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여기는. 그래서 또 LFP 배터리 셀업체하고 LFP 본고에 MOU도 체결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기사가 많이 나와요. 이거 말이 안 된다. 너무 싸다. 근데 이 둘 중에 봤을 때 이 LNF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애들이 올라가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다. 여기도 실적 성장 둔화 때문에 엄청 떨어져 있는, 근데 여기가 전구체 판매를 확대한다 그랬거든요. 인도네시아 니켈이라든지 그린 에코 니켈 인수했죠. 그래서 완료해가지고 최대 주주 지위 획득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탈중국 관련주예요, 이게. 그러면 얘도 연결 마무리되면 에코프로 머티의 수익성이 좋아질 수가 있어서 3공장, 4공장 포항 쪽에 건설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2027년까지 현재 가동적인 연간 5만 톤에 대해서 이런 증설이 완료되면 전구체 관련주로서 뜰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지금 바닥다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다수 종목이 이래요. 포스코 관련주 중에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여기는 유통 관련주 중에, 물류 관련주 중에는 이게 LNG 관련주, 이게 제일 좋은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북미산 공급 늘린다 그랬죠. LNG 관련주로 오를 수 있죠. 유럽 전기차 핵심 부품에 대한 관련주로도 엮여 있죠. 현지 생산 늘린다고 했죠. 그래서 신공장 관련주, 또 현대 기아차에 대한 이런 납품도 늘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법인도 여기 사실 매각했어요. 그래서 멕시코, 폴란드 쪽에 대해서 구동 모터 사업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 쪽에서 LNG 전용선을 도입한다 그랬는데, 에너지 사업 기대감이 있어서 밸류체인으로 LNG가 뜨게 되면은 이것도 한번 거래량이 터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전고체 관련주도 봐야 된다. 한농화성 있죠? 전고체.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죠? 또 대주전자재는 응급제는 뭐뭐 있어요?
대주전자 재료도 되지만 포스코 퓨처엠이 있어요. 이것도 테슬라 소외주로 올라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전구체 관련주예요. 이것도 대주전자 재료도 바닥에서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가 제가 항상 얘기하면서 좋게 말씀드리는 거는 포스코 DX는 이거 자동 물류 관련주에서 이거 AI 관련주예요. 이게 그래서 IT 서비스 산업용 로봇 관련주. 그러면서도 여기는 부채가 없거든요. 실적도 괜찮고. 그래서 이런 애들이 가면은 또 10배씩 땡기고 했던 종목이라서 요런 애들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상장하고 얼마나 덕을 받는 게 왜 빠졌겠어요, 이거. LG 에너지 솔루션도 공장 짓고 있고 SK 온 삼성 SDI도 공장 짓고 있는데 사실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LG화학이 얼마나 피해를 봤어요, 그동안에. 지주회사인데. 여기도 당연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LG화학도. 그래서 많은 분들 또 뭐 있죠? 하도 많아서 응급제 관련주, 도전제 관련주, 나노신소제도 있죠. 나노신소제도 지금 바닥에서 거래하고 있어요. 이것도. C&D 도전제 쪽에서는 전기차 고속 충전을 위한 필수 소재예요, 이게. 그래서 해외 양산 늘린다고 했으니까 요것도 보면 엄청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막 포스코 그룹, 에코프로 이런 것도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도 다 바닥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 그나마 움직였던 게 뭐 있어요? 전구체 관련주 중에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그나마 좀 움직였다가 이것도 다 내려온 상황이죠. 나인테크가 2차전지 반도체 같이 엮여 있어가지고 추세가 유리기판 같이 엮여 있어가지고 또 히토류도 엮여 있고 그래서 이게 추세가 그나마 다른 애들 중에 좋은데 이거 기관이 때려도 추세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 또 괜찮은 회사가 PNT예요. 2차전지 장비 중에는 우리가 수익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 최근에만 떨어진 것도 3분의 1이에요. 옛날부터 떨어진 것도 많은데 최근에만 떨어진 건 3분의 1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21선을 아직 못 갔는데 이런 애들도 LF 배터리 관련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흑자가 나는데 양극재 관련주 에코프로도 있지만 또 뭐가 못 가나요? 코스모 신소재 하나도 안 올랐어요, 이거. 이거는 그래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저는 포스코 퓨처엠 또 에코프로도 있지만 2차전지로 전체적으로 다 바닥인데 또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원래 급등을 했던 애가 급등을 하거든요. 이 코스모 신소재가 예전에 황제주로 제일 유명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근데 얘는 또 뭐가 있었냐면 최근에 자금 조달을 했어요. 이거. 전환사채로. 그러니까 2차전지 양극재 필수 전구체 생산도 강화하고 있고 순이익은 감소했지만 부채가 별로 없어요. 이거는. 단기순이익도 있고. 그러면은 1분기는 실질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데 삼성 SDI 쪽하고 ESS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련주로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은 기능성 필름 쪽에 삼성 SDI 쪽인데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전분기 수준을 유지만 해준다면은 또 우리가 교체가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또 반등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그래서 얘도 지금 바닥권에 있고 왜 이런 애들이 우리가 가면 급등하냐면 이거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잖아요, 이거. 이게 터무니가 없거든요. 이게 뭐 주가가 24만원에서 이거 뭐 2만원 10분의 1이에요, 이것도. 근데 제가 왜 이런 애들 중에 항상 뭘 보냐 하면은 이제 유상증자가 어려운데 뭐 CB, 전환사채를 이런 것들을 이미 진행이 된 게 맞다는 거예요. 또 유상증자할까봐 걱정되는 기업보단 낫다는 거죠. 코스모 신소재가. 그래서 얘도 항상 21선 부근에서 급등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돼요. 코스모 신소재도. 이해되셨죠? 그리고 진짜로 저평가 중에 원래 두 가지였었는데 TSI하고 관련주가 배터리 믹싱 공정 관련주 중에 윤성의 펜씨가 있어요. 이거는 뭐만 보면 되냐면 배터리 믹싱 쪽에서 SK 온 쪽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고객사예요. 그리고 건식하고 컴파운드 믹싱 공정 장비 쪽인데 여기는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습식 공정하고 달라요. 건조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제조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CB도 반행을 했고 2차전지 사업과 이 재무 구조가 좋은데 CB 발행을 왜 했을까? 그게 R&D 쪽에 연구개발비 들어가는 거고 제 생각에는 기관들이 물타기가 이걸로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종목을 주목해서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상치는 애들 중에
유통 물량이 별로 없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800만 주인데 현재 나와 있는 유통 물량은. 근데 이게 대주주가 60% 이상을 갖고 있어요. 윤성 FNC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요걸 보시면은 자, 일단은 작년까지도 돈을 400억씩 벌었던 회사의 시총 2200억인데 2차 전지에서 이런 애들 드뭅니다. 드문데 1분기는 별로 흑자가 안 나왔는데 부채가 절반밖에 안 되죠, 일단. 그리고 전환사채도 처음엔 부채로 대다 주식전환 100%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부채 비율 또 내려가요. 전환사채 주식전환 하게 되면. 그걸 뭘 보고 판단할 수가 있냐 하면은 여기가 많은 분들 딴 거 없어요. 60%가 상장되고 나서 하나도 팔아먹지 않았어요, 대표이사가. 그러면서 자사주도 있고 기관들이 무려 10분의 1 동안 떨어지는 동안에 엄청난 물타기가 들어간 종목이에요. 회사가 좋다 보니까 아무리 떨어져도 이거는 싸다 하는 이야기가 예전에 많이 나와서 27만원에서 2만원 되는 동안에 기관들이 엄청난 물타기가 들어갔는데 요번 전환사채를 기관들이 이번에 17개 기관이 받아간 걸로 확인했거든요. 물타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많은 분들 어떻게 가냐 하면 이러다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상을 치고 다음날 급등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요게 올라가면 꼭 보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만약 얘가 문제가 되면 나머지 다 망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회사가 괜찮은 회사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에코프로도 왜 괜찮게 보냐면 이것도 LFP 양극재, 우리 어차피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하고 또 뭐 코스모 신소재 아니에요. 근데 여기 헝가리 공장이라든지 차입금을 작년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많이 줄여놨어요. 얘 같은 경우는 부채가 별로 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어쨌든 양국재 밸류 체인을 해서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도 본궤도가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광물하고 현지 생산, 전기차 캐즘, 유럽은 이미 전기차 캐즘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중국 수혜주라고 봐야 되겠죠? 얘 같은 경우도 중국의 점유율을 뺏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도 본다면 기관들이 싹쓸이 매수,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나서 월차트로 왜 얘를 봐야 되냐면 얘는 올랐다 하면 10배, 20배씩 올랐던 애. 그러니까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피처엠이 예전에 제일 많이 올랐던 애 중에 하나예요. 제일 많이 그 당시 때 올랐던 애가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윤성 FNC,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이때 당시 때 정상적인 기업 중 안에 상 때리고 미친 듯이 올랐던 애 요 4개예요. 근데 그 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요 4개거든요. 코스모 신소재도 그때 당시 때는 미리 오르고 많이 못 올랐었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이때 당시 때 에코프로로 황제주였어요. 에코프로 BM하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면서 쇼커버가 안 들어왔는데 거래는 없이 빠졌기 때문에 상 치면 에코프로 그룹주하고 포스코 퓨처엠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가 상은 안 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21선 골든젤에 에코프로 BM 와 있어요. 에코프로 와 있어요. 윤성 FNC 와 있죠. 이런 애들, 포스코 퓨처엠 와 있죠. 그러면은 삼성 SDI 이렇게 유상증자 때린 기업들은 먼저 이제 우리가 위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또 요즘 맞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들이에요. 요것들은. 아시겠죠? 코스모 신소재도 전환사채 했기 때문에, 윤성 FNC 실적도 전환사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 꼭 보시고 에코프로 BM 꼭 보셔라. 얘가 가면은 급등을 해요. 항상.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얼마나 이게 많은 분들이 저평가니, 이거 지주회사로서 이게 가치를 부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LG화학하고. 철강 미국에서 50% 계속 못 때립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수혜가 돼서 다시 여기 떨어졌던 올랐던 부분들 알래스카 LNG 그리고 당연히 올라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엔캠 이런 애들도 걱정이 많으신데 여기도 전해액 관련주예요. 그래서 미국 조지아 공장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주가가 지금 다 바닥권에 21선에 있어요. 언제든지 급등을 할 수 있는 2차 전지 산업을 살린다고 했을 때 수혜 봤을 때 이런 애들이 안 움직일 리가 없겠죠. 안 움직일 리가 없어요. LFP 전액을 우리가 미국에 유일하게 글로벌 배터리 기업에 우리가 100% 공급을 하는 회사가 이 엔캠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도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하게 되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중소형주도 꼭 같이 말씀드린 유일에너테크가 예전에 막 급등했었잖아요. 연상 때리고. 중앙첨단소재 예전에 왕창 올랐던 애예요. 이런 애들을 왜 말씀 못 드리냐 하면 이런 애들 중앙첨단소재 예전에 10배 올랐던 애들
그런 애들은 이게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자익을 저런 애들 10배 올랐던 애, EV 첨단 소재 순식간에 10배, 광물 관련주 중에 지금 금양도 내년에 어차피 다시 상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금양도. 그러면 왜냐면 그 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 광물이 없는 게 아닌데 걔만 유상증자 못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개인 투자 다 죽습니다. 그러면은 진짜는 살려놓고 지금 광물 관련주 실질적으로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나마 중앙첨단 소재는 저는 이거는 보지는 않지만 그나마 엔캠하고 관련이라도 있기 때문에 관계사로서. 그리고 많은 분들 TCC 스틸도 얼마나 많이 물린 종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반등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은 그거예요. 왜 제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그룹주 안에서도 윤상엽 FC 코스모 신소재,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있고 이런 것들 다 기관들이 보는 것들이에요. 쇼커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왜 강조를 드리냐면 유상증자도 유상증자인데 음극재 공장 제조 설비 가동하고 중국 업체가 싹쓸이한 거에서 그나마 점유율 뺏어올 수 있는 데가 얘예요. 그나마. 그러면 얘가 단 몇 %만 뺏어와도 얘는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국이 어차피 중국이 상호관세 90일 유예하고 휴전선언하고 막 이랬는데 결국은 중국 때려잡으려고 미국이 저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 살린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고 전기차 캐즘도 광물 가격 여파 때문에 떨어졌었지만 영업이익도 이미 흑자가 전환이 된 게가 포스코 퓨처엠이고 그러니까 작년에 적자를 보고 나서 투자를 못하는데 여기는 하잖아요. 포스코 홀딩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IRA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지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최악은. 그래서 생각 같아서 포스코 퓨처엠 막 상 한번 때렸으면 좋겠고 에코프로 상 한번 때렸으면 좋겠어요. 이 중소형주 안에서. 됐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좋은 기업들을 얼마든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정리한다?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영상을 올리는데 저는 꾸준히 올리는데 예전에 열심히 했던 분들 다 안 해요. 요새 3년 모으자 4년 모으자 100배 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때 조금 떨어진다고 얘기해서 처음에 욕도 많이 먹었었던 게 2차 전지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한다고. 근데 요새는 2차 전지 바닥에서 최악은 지나간다고 얘기하고 관세 협상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지금은 손절을 하라고 하면 괜찮은 건지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달라고. 내가 지금까지 뭐 하는데 어떻게 지금 때려치냐는 얘기예요. 회사가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닌데. 올릴 때 상치고 이런 식으로 올라버리면은 막상 내가 오늘 팔았는데 한 달 뒤에 2~3배가 있다. 그러면 그때 때리는 게 낫잖아요. 때릴 때 때리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거 막 얘기하는 것도 쉽지만 그런 종목들도 건설도 좋다고 오래 기다려서 계속 건설도 좋다 그러고 재건도 좋다 그러고 남북경협부터 해서 자동차 또 아니면은 유통 내수 관련주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원래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손실이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손절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다려서 꼭 먹고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구독 좀 엄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자, 그 다음에 LVMC 홀딩스 봐드려야죠. 많은 분들 기대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 이거 이제 호재가 몇 개인가. 사실 많은 분들 LVMC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는 자, 일단은 많은 분들 이제 어떻게 됐죠? LVMC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주가는 급등을 안 했는데 옛날에는 항상 이렇게 신고가 찍고 좋았는데 내려와 있지만 이거 이상하다. 실적도 엄청 좋고 이거 대주주가 싹쓸이해 가는데 왜 급등 안 하나. 연상을 가도 모자랄 판국인데 왜 안 가나.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한 번에 반영이 되고 심지어 또 지주회사예요. 매각 관련주에다가.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항상 제가 보시라 그랬잖아요. 자, LVMC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인도차이나뱅크 20.49 됐죠? 이거 지금 오세영 회장이 젠투젠에서 다 갖고 갔어요. 이미 아직 안 바뀐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최대 주주가 주식을 4,500만 주를 한 2,000원 전후에서 싹 갖고 갔어요.
2,000원 전후에서. 예전에 1,500원일 때 2,000원 이상에도 갖고 가고 무상증자 받고 우리가 전환사채든 이런 것들 유상증자든 전환사채든 바이오 기업들 만원짜리 500원에 갖고 갑니다. 최대 주주가. 근데 여기는 일반 주주하고 똑같이 더 높은 가격에 갖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차이나뱅크는 라오스의 민간은행 1위 은행이라 그랬죠. 그 은행의 지분을 오세훈 회장이 싹 갖고 갔어요. 젠투젠으로. 근데 그래서 뭘 한다 그랬어요. 실적도 너무 좋아지고 부채도 50%밖에 안 되고 자산은 7,400억이고 부채 비율은 더 줄어들겠죠. 지금 전환사채 요번에 상장돼 있는 거하고 예전 것까지 새로 상장될 것까지 싹 갖고 가서 500일 없이 했는데 이제 자본금은 5,100억 되고 부채는 2,300억. 그러면 부채 비율이 50%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업 분기 실적을 보면은 아직 안 바뀌었어 1분기는. 자 보세요. 얘는 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 7년 만에 뜨면서 당기순이익도 150억씩 분기 수익이 났었어요. 그리고 이번 분기 실적을 보면은 LVMC가 아니 1분기 많은 분들 1분기 때 실적이 좋아지는 애가 몇 개 있나요? 무슨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 아니면은 뭐 피부 미용 뭐 이런 쪽 말고 1분기가 이런 식으로 4분기 역대 최대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뭐예요? 매출이 왜 늘어났나? 당기 수익은 왜 이렇게 좋아졌나? 왜 대주주가 4,400만 주를 다 갖고 갔나? 1,000억 가까이를 왜 갖고 갔나? 800억 정도 되죠? 베트남 실적이 작년에도 좋아서 기사 나왔었는데 작년 대비 올 1분기 때 70% 증가됐어요. 베트남의 트럭 시장 3등 안에 들어가는 데가 LVMC 홀딩스입니다. 그리고 미얀마는 쿠데타 때문에 망한 줄 알았는데 여기도 흑자예요. 1400% 증가됐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러시아 규제도 푸는 분위기예요. 이제 북한하고의 관계도 개선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얀마도 개선될 거예요. 달러를 못 갖고 나와서 여기서 현대차가 독점이 LVMC예요. 미얀마나 라오스는 현대차 독점인데 LVMC가 기아하고 직접 현대차가 진출을 못하는 나라예요. 베트남 현지 기업이랑 하고 라오스하고 미얀마는 LVMC랑 하는 거예요. 판매를. 근데 우리가 미국은 어때요? 관세 때문에 지금 실적 줄어드는 거 뻔한 상황이죠. 근데 라오스는 어때요? 대박이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얀마도 현대차 독점인데 미얀마는 인구가 6천만입니다. 1등이에요. LVMC가 지금 달러를 못 갖고 나와서 차가 많이 팔리는데 그만큼 못 파는 거예요. 라오스는 역대 최대로 팔리고 있고 그래서 최대 주주가 전환사채 물량을 전부 인수하고 오버행 이슈 전부 해소 앞으로 주식 될 것까지 전부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뭐 한다 그랬어요? 7, 8월 달에 뭘 오픈해요? 라오스의 최대 쇼핑몰 오픈하잖아요. 라오스 최대 쇼핑몰. 그리고 이마트가 초대박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편의점은 2,000개까지 늘린다 그랬어요. 그거에 대한 지분을 갖고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 제가 예전에 쿠콘이라는 기업을 소개시켜드리고 요새는 진짜 좋은 기업 됐거든요. 쿠콘이. 얘를 왜 말씀드렸냐면 메사코어 컴퍼니하고 쿠콘하고 협업하는 데예요. 이런 거는 저가 찾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메사코어 컴퍼니가 뭐하는 얼굴 인식 관련주예요.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비대면 금융거래 이거 인도차이나 뱅크에 들어가려고 LVMC가 메사코어 컴퍼니하고 협업을 했어요. 라오스에서. 근데 이 메사코어 컴퍼니는 쿠콘하고 협업을 하는 데예요. 비대면 금융 서비스, 신분증, 실물하고 똑같이 나오는지 본인 일치하는지 체크하는 그런 거를 하는 금융 사기 방지하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메사코어 컴퍼니하고 쿠콘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메사코어 컴퍼니는 LVMC하고 라오스에서 이미 이게 계약을 맺어놨잖아요. 어디? 코라오 그룹하고. 근데 지금 오세훈 회장이 LVMC 지분을 4,400만 주 갖고 가면서 코라오 그룹에 있는 매출 2조 정도 되는 거를 내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없는 말씀은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어떤 부분을 제가 지금 주목해서 보는 거냐 하면 자,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LVMC가 지금 라오스에서 초대박이 나고 있는 게 뭐예요? 실적이 잘 되고 있는 게. 라오스의 퀵 서비스, 택배, 그리고 여기 전기 뚝뚝이 LFP 배터리 써서 충전소를 이미 독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라오스에 대박이 났는데 요거를 잡는데 연말쯤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를 통해서 잡을 거예요. 지금은 카카오 모빌리티도 LVMC랑 같이 한다고 예전에 기사 나왔었잖아요. 대기업이란 대기업은 다 같이 합니다. 요건데 코코노사일로가 지금 카카오톡을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코코노사일로의 지분이 보세요. 현대차 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코코노사일로에 현대차 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아하고. 그러니까 합작법인 한 거예요. LSM이. 여기서 우리가 라오스 카카오톡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카카오 모빌리티를 통해서 택시를 잡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도 이제 AI 관련주도 엮일 수가 있고 라오스의 픽업 트럭 시장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라오스의 픽업, 이 현대차, 그러니까 우리 봉고 같은 경우 픽업 트럭 있죠? 요거는 한국이 점유율이 어떻게 되고 있죠? 한국이 2020년도에는 640, 2024년도에 4100만. 그런데 태국은 지금 한국은 2020년 대비했을 때 4배가 늘어나 있어요. 점유율 50% 아니에요. 픽업 트럭조차도. 이거를 누가 한다? 여기 LVMC라고 나와 있잖아요. 코라오 그룹. 요거를 LVMC 현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올해 나온 기사 아니에요. 지금 라오스가 픽업 트럭 1등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지금 그거를 코라오 그룹에서 갖고 온다는 거예요. 이미 대박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노브랜드가 지금 대박이 나고 있어요. 라오스에서. 이마트 노브랜드가 합작법인 돼 있잖아요. UD로. 근데 오세영 회장이 LVMC 저를 뭐라 그랬어요? 편의점이든 코라오 그룹에서 하고 있는 원래 노브랜드 지분은 LVMC가 20% 코라오 디벨로핑이 갖고 있는데 이거 지분 확대할 거 아니에요. 오세영 대주주가 왜 주식을 다 갖고 갔겠어요. 최저가에. 그래서 K푸드 열풍. 그래서 노브랜드가 라오스에 제일 잘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라오스 편의점의 월 평균 매출이 국내 노브랜드 정도 돼요. 국민소득은 20분의 1인데 초대박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생깁니다. 언제? 7, 8월에 한국 최대 쇼핑몰 있죠? 많은 분들 라오스에 지금 프랜차이즈 시장이 대박이 나고 있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있는 그대로 나와요. 근데 여기 대박이 나고 있는데 누가 지금 대박을 치고 있느냐? 이마트하고 편의점 코콕마트예요. K 프랜차이즈 성지가 되고 평균 연령이 24세라서 현대차가 다른 나라는 지금 꺾였는데 라오스는 최대 매출이 지금 찍히고 있어서 LVMC 1분기 실적이 대박이 난 건데 동남아 최대 한상기업 코라오그룹이 2025년 7, 8월이에요. 대형 쇼핑몰 3개나 생겨요. 여기에 한국 기업이 60개 들어갑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뭐뭐 들어가요? 이디야, 맘스터치, 파리바게트, 그리고 편의점 2,000개 한다 그러잖아요. 코콕마트. 요거 지분을 LVMC에서 추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주식을 다 갖고 갔겠죠. 이런 것들은 급등을 하게 되면 뉴스가 쏟아져 나오면 그때 알게 돼요. 그래서 오세영이 지금 올해 인터뷰 했잖아요. 매출이 2조 2천억이에요. 코라오그룹. 여기 지분 갖고 온다 그랬어요. 지분 바로 추가하면 바로 그건 초대박이겠죠. LVMC 매출이 얼마까지 늘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LVMC 여기 기사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동남아에서 하고 있는데 대박이 나고 있는데 지금 뭐예요? 코코 편의점을 지금 보면은 올해까지 내년까지 2,000개까지 늘린다. 이거 LVMC의 지분 갖고 오겠죠. 그리고 면세점 하잖아요. 7, 8월 달에 신세계백화점 면세점 이거 7, 8월에 오픈하는 거예요. 코콕 메가몰 노브랜드 다 하는 거예요. 7, 8월 달에. 그래서 지금 라오스가 뜨는 게 왜 LVMC가 1분기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면 베트남 고속철도에 이제 베트남에서도 철도 타고 라오스 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물류량이 늘고 지금 베트남부터 해서 지금 편의점부터 해서 엄청 뜨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철도 때문에. 그래서 편의점 물류사업 예전에 2023년도에 오세영 회장이 이렇게 한다고 했던 거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1등입니다. 그래서 한류 영향 때문에 코콕마트, 노브랜드에서 뭐 팔아요? 한국 라면 파는데 이것도 지금 대박나고 있다는 기사예요. 그래서 매출이 대박이네. MZ 우르르 해서 노브랜드 지금 2호점 오픈하고 올해 20개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여기 LVMC 지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K 프랜차이즈 여기 나오죠. 쇼핑몰이 이거를 이제 올해 하반기 7, 8에 들어가는데 이미 계약된다만 해도 여기에 K 프랜차이즈가 이미 키즈 카페뿐만 아니고 이미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이미 여기랑 계약을 다 했어요. 근데 여기에 맘스터치, 파리바게트부터 해서 다 있는 거예요. 면세점부터 해서. 아시겠죠? 거기에 신세계 백화점이 있는 거고. 라오스에 오픈합니다. 7, 8월 달에 면세점 라오스 최초예요. 그래서 라오스에 세금 20% 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여기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응축이 돼 있고 10년 만에 턴을 하는 기업들은 작년에 원래 신고가였는데 작년에 1분기, 작년 4분기하고 1분기 사상 최대 매출 나오고 자동차주 뜰 거고 현대차, 기아차 매출이 사상 최대 뜨는데 거기에 이마트가 있는 거예요. 대주주가 800억 정도 추가 매수를 싹 했어요. 이 가격에 2,000원에서 1,600원 사이에.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할 수 있는 10년봉 저점에서 간 게 뭐 있어요? 제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년 꼬라박다가 오를 때 단 몇 달 만에 10배씩 오르는 거예요. 근데 LVMC는 작년에는 뭐 있었죠? 오버행 이슈 때문에 이때 대박 나고 있었는데 인도 차이나뱅크에서 이제 블록들 없잖아요. 다 갖고 갔잖아요. 오세영 회장이. 기사 있어요. 그래서 주가 급등을 하게 되면 이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실적 좋고 이런 기사들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한 번에 갈 가능성이 높다. 그게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이 가격을 누가 다 갖고 갔는지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재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고 계실 텐데 빨리 올라서 막 급등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 저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제 추세가 너무 좋고 월봉 흐름이라든지 주봉 흐름 자체가 매우 좋아요. 한번 쏠 자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2,000원이 요번에 세게 돌파되면 진짜 세게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2,000원을 확 돌파해서 가면 진짜 세게 확 거래량이 붙어서 몇백만 주 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든지 오늘 2차 전지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주주님들 이제 건설주도 요새 추세 괜찮게 타고 있고 이제 유통주, 원화강세, 수혜주, 내수주 다 괜찮을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 1시간 5분 찍었는데 구독, 좋아요, 엄지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동안 이제 대선도 끝났어요. 근데 저는 정말 말씀드리는 게 주식 좀 올라갈 수 있는 정책 좀 많이 해달라. 다른 나라 맨날 날아가는데 한국은 백날 달러도 많고 맨날 실적 좋고 하면 뭐예요? 못 갔는데 신저가 때리고 이젠 갈 수 있고 외국인이 오늘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젠 정말 통합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국민들 항상 거의 5대5로 갈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정치 얘기 안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한마음이 돼서 주가가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좀 빠르게 해줬으면 좋겠고 국내 주식 오를 수 있는 정책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구독자의 엄지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예전에 안 갔던 것들도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엄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